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 까놓고 톡. 오늘도 지역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패널들과 함께 톡 까놓고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한국전쟁 창원유족회 유해발굴 조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지방자치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김영희 선생님은 과거 역사 교사를 또 하셨었고 지금도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자원봉사, 또 강사, 또 역사 해설사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역사 교사를 하면서 재직 중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에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흙 파는 사람 김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심인경 위원장님도 저희 서경방송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참여연대 지방자치위원장 심인경입니다. 그동안 제가 경남 지역의 마을 활동들을 지원하느라 진주 지역 활동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차 아니십니까? 거기 한 차 정도 포성줄에 딱 묶여가지고 총소리가 나고. 잃어보는 산악에 뭉쳐가지고 참 부처를 떠들고 있는 요원들로 아직 저희 마련하고 하는 분이 말해줍니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죠. 이른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 불리는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보도연맹원들의 이적 행위를 빌미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경,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됐는데 실제로 피학살된 이들 중 상당수는 이념과는 무관했고 심지어 보도연맹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다수 있었고 현재까지 그 피학살자들의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진주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네. 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사실 여러 뉴스나 영화 또 드라마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질문이 정말 좋은데요. 사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이러면은 보도연맹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보도연맹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제가 우리 일제시대 전에 일본이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했어요. 그 적용을 할 때 그 일본 내에서 적용할 때 그 법이 치안유지법이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자 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법이에요.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분들을 처벌한 것이 이제 치안유지법을 가지고 처벌을 한 거죠. 적용을 했는데 일제 시민제가 끝나고 해방 후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또 이 법을 이제 이런 비슷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미군 포고령 제2호하고 이제 국방경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그 적용을 언제 했느냐면 여순항쟁, 11.6 여순항쟁 때 국방경비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학살을 한 거죠.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이후 바로 그해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이제 여순항쟁 계기로 만듭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그게 11만 한 8천여 명이 됩니다. 그러고는 6.25가 터진 거죠. 1950년. 터지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를 내부에 이제 적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는 학살을 시작하는 게 보도연맹입니다.
그때 아까 이제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보도연맹이 아닌데도 민간인들이 보도연맹 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학살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보도연맹이 결성을 할 때 지방조직에서 도마다 할당을 했어요. 10,000명씩 보도연맹을 가입시켜라.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어쩔 수 보도연맹 없이. 예.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입을 강제로 시킨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진주를 말해야 되겠지요. 경남은 그해 이제 10월 20일 날 보도연맹이 결성됩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그해 이제 12월 8일 날 예. 진주국장에서 결성을 하는데 1,000여 명이 모여서 하는데 경남이 그 당시 이 가입한 수가 5,548명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 없이 학살이 이루어진 것도 문제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수가 이념과는 상관없는 이들이었다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또 밝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까지 이제 보고된 것들을 보면 앞에 뭐 선생님께서 이 전국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연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진주와 이 서부 경남 지역을 보면 보도연맹에 가입하신 분들이 과거에 좌익 뭐 활동이나 그에 연계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좀 밑보인 사람들을 가입시킨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할당이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이제 아니면 동네 순경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너 좀 이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 강제로. 권유 형식으로 예.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뭐 쌀이나 다른 뭐 물품들을 준다고 해서 선의로 자기 가까운 지인들을 예. 이렇게 보도연맹에 가입시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보도연맹 이제 모집을 그러니까 모은다고 하니 소집을 한다고 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도연맹 모은다고 해서 가신 거죠. 그래서 예. 학살을 당하시고 험한 뭐 고를 당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와서는 가까운 지인들이잖아요. 다 마을에서.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이걸 가입시킨 분들 강제로 했든 권유로 했든 이렇게 다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들이 전부 다 해산이 돼버려요. 네. 서로 다 원한을 갖게 되는 네.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가 해산되는 그런 좀 비극들이 예. 서부 경남 전체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랬군요. 사실 이 김영희 선생님은 전국 곳곳에 있는 민간인 학살 사건 현장에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밝혀진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또 발굴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한 확인된 부분이 532지점입니다. 532지점. 예. 그리고 지금 이기 진화위에서 그 진실화해위원회인데요. 그 약칭으로 진화위로 하겠습니다. 네. 진화위에서 지금까지 현재 밝혀진 거고요. 이거는 계속 숫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경남 지역이 149군데입니다. 지점인데 거기에서 진주가 24군데고요. 24곳. 예. 네, 진주 경남 같은 경우는 거제, 통영, 마산, 고성, 사천까지가 수장이 많이 됐습니다. 수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장은 거의 뭐 숫자가 집계가 이렇게 어렵-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10차까지 발굴했습니다. 10차, 예, 그리고 한 군데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분포도를 보면 진주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0차.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룡골. 대전 골룡골이 7천여 명이 학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차, 7차. 예, 거기도 안 현재 됐군요. 진행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산도 한 5, 6지점이고요. 뭐 등등 해가지고 전주 해가지고 한 40지점이 지금 전국에서 예. 발굴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해 발굴이 최초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최초로 발굴이 시작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요. 네. 일기 진실화위원회가 네. 발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언제냐 하면 2005년 12월이에요. 예. 그때 일기 때가 한 168점 지점이었는데요. 거기서 유해 발굴을 한 것이 이제 유해는 한 1611구 정도 되고요. 이제 유품이 한 5600점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1차 발굴을 시작한 거예요. 1차 발굴을. 그 1차 발굴이 진주 명성명 명석고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연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진주에서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경찰에서 전국적으로 7월 12일경에 지금 예비검속을 실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예비검속을 전후로 해서 진주 교도소에 있던 죄수들 중에 일반범들은 모두 풀어주고 그 안에 있던 사상범들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일단 1차로 전부 다 학살을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추정하는 이유가 이 7월 12일 예비검속 때 이렇게 잡혀 들어가신 분들이 진주 교도소를 들어가니까 교도소 안이 텅텅 비어 있더라. 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석방을 한 일반 범죄인들 이외의 사상범들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학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진주 시내에 계신 분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들이 가서 이렇게 임의동행으로 잡아서 왔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도연맹원들 이렇게 소집한다라고 불러가지고 예. 경찰서로 옮겨서 가둬두고 있다가 한 2, 3일 후에 이렇게 학살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개의 보도연맹원들은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 이렇게 학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교도소에 가고 난 다음에 2, 3일 후에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불러내냐면 이제 자기들 신발이나 뭐 이런 소지품들을 전부 다 챙겨서 나오라고 해요. 예. 그러면 그걸 챙겨서 나와서 사람들이 나가게 되니까 안에 있는 분들은 저분들이 석방이 되는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부 그분들은 이 근처에 아까 말씀드린 24곳으로 이렇게 퍼져서 예. 학살이 됩니다. 예. 한 번에 학살되신 분들은 한 40명에서 70명 정도로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진주의 경우에는 유해 발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주의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4곳 정도 이렇게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 앞에 40에서 70명 정도 지금 돼 있고 진전면에서 창원의 진전면에 148구, 그다음에 지편면 봉강리, 명성면 관지리, 용산리, 문산면 상문리 등등해서 한 429구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 네. 현재 진주의 컨테이너에 329구를 보관하고 있고 예. 저희들 세종에 가면은 111구가 현재 보존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김영애 선생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수의 안매장지 발굴 현장을 또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뭐 또 기억에 남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발굴장을 지금 19회차 다니거든요. 19회차 다녔는데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예,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것이 4군데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하면 예. 아산의 설화산입니다. 설화산은 눈이 오면 아름다운 곳이라서 설화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발굴을 하러 갔는데 40일간 발굴을 해서 208구가 나왔어요. 예. 208구가 나왔는데 208구 중에서 85%가 여자예요. 아. 여성이고요. 예. 거기에 45%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 그 발굴을 하는데 그 엄마의 품에 그 이제 아기가 안겨서 있던 그 유해가 나온 거예요. 그대로. 아기의 갈비뼈나 이제 뭐 물론 훼손이 예. 됐죠. 예. 되고 다 되고 이제 흥겁 이렇게 포대기 이런 데 싸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발굴장이 거의 울음바다가 됐었어요. 예. 그러고는 이제 그저께 6월에 작년 6월에 이제 집행면 우리 진주는 41구가 나왔는데 1구부터 41구가 딱 1m 폭이 깊이 1m에 팠기 때문에 상당히 보존력이 좋았고요. 또 이제 그 땅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탄두가 몇 개 나왔느냐 하면은 탄두 단피가 50명 학살하는데 딱 배로 나왔어요. 100개. 예, 그래가지고 탄두가 싹 다 나왔어요. 예. 예, 그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고요. 엊그저께 이제 그 명석 그 뒤편 사평 거기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는 뭐 완전히 얽히고 설켜가지고 유해가 개체수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너무 제가 또 놀란 게 진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살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또 시신을 찾아간 거예요. 진주가 처음으로 시신 찾아간 게 나온 거예요. 예.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또 유족들을 쫙 이제 만나러 다녔더니 피학살자의 육촌이 진주 형무소에 이제 간수로 있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연락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형이 아무래도 거기 간 것 같다. 그리고 오전에 갔으니까 세대가 들어갔으니까 거기 가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사평 같은 경우는 유해를 상당히 많이 찾아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충격이었고, 예. 예.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진주 초전동에 추모공원이 들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이 희생자들의 명단이 적힌 추모비도 세워졌는데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진실 규명에 선생님께서 힘써 오셨기 때문에 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일단 고무적인 것이 예. 처음으로 진주시가 예산을 해서 건립을 해준 거라는 게 이제 가장 고무적이고요. 그다음에 초전공원은 일반인들이 많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다. 예. 그런 데서 좀 이렇게 감회가 깊었고요. 이제 유족들이 매 위령제 하려면은 장소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위령탑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그동안 발굴됐던 유해들이 안치된 장소를 두고 또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어렵게 찾아낸 유해들이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는 걸 보고 유족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분들이 새로운 안식처를 찾게 됐다고요. 예, 그 말씀하신 데가 아마 산내평화공원이라고 대전시 동구 낭월동 일원에 세워질 그런 추모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공간 같은 경우 2010년에 진실하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2016년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실제 지금 문제가 당초 사업비가 478억이었는데 이게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기재부에서 다시 500억이 넘어가면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 다시 하고 건립하려면 당초 예정이 2024년 12월인데 언제 이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진주에 계신 유족분들은 본인들 어르신들의 유해를 이렇게 외부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부터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진주에 발굴되신 분들은 진주에서 본인 후손들이 유족들이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오셨고요. 그래서 예. 발굴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가급적이면 진주에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그 뜻을 좀 저희들이 좀 행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2018년에 경남도에 이렇게 문의를 했었고요. 경남도에서 진주시와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문의한 결과 대전의 산내평화공원에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투자라서 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답신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유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역사라는 것은 네. 지역에 있을 때 더 크게 빛나고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른들을 좀 모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유해들이 결국에는 유족들에게 다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원래 유해 발굴의 목적은 유해를 발굴하면 유족들한테 유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형평상 발굴 비용도 없는데 발굴을 해야 유해가 나오고 유해가 나와야 DNA 검사를 해서 유족들한테 찾아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발굴 비용도 없는데 어떻게 DNA 검사비가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작년부터 조금 여론화 생긴 게 DNA 검사를 입도 뻥긋 못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족들이. 그 예. 이유인적은 4.3하고 이 여순 사건이 특별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DNA 검사를 이제 다 하는 거죠. 여순 말고 이제 4.3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DNA 검사 4.3은 다 끝났습니다. 아, 예. 끝나고 그 이제 제 예산이 좀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전으로 주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4.3 사건에서 대전 형무소에서 와서 학살된 사람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다른 우리 진주 발굴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해줘 막 이러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유해가 이 유족들에게 무사히 돌아가는 것보다 또 그런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 진실 규명인데요. 맞아요. 네, 이를 위한 단체 혹은 뭐 절차가 있을까요?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2기 때 진실화해위원회 지금 규명을 받은 사람이 진주만 말씀드릴게요. 진주만 1000여 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7명 받았습니다. 1기 때 진실화해는 104명이 받아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예. 진주가. 지금 내년 5월이면 진실화위원회 임기는 끝납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 진실, 쉽게 말하면 보도연맹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이거는 허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지금 배상이 100만인이 학살이 됐는데 배상이 지금 20%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뭐 그 정도고요. 추모 시설은 이제 굴렁골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 예. 네, 이번에 다시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뭐 배상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배상이나 보상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돈을 받으신 분들은 8천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희생자분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받은 돈이 조금 다르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판결문상에서 이 돈이 보상금인지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배상인지. 예. 아니면 이게 위로금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 판결문에서 내질 않았다라고 하고요. 네. 결론을 일단 돈은 국방부 예산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판결문이 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다시 이렇게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유족분들께서 대부분 아니고 많은 유족분들께서 이 3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 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연좌제로 많은 피해를 보셔가지고 자식들한테 2차 피해가 갈까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지금까지 민간이 국가하고 소송을 해서 이기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소송을 포기를 하셔가지고 3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난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분들이 억울하시니까 다시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부 다 패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행안위에서 이렇게 의원 몇 분이 반대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또 말이 많습니다. 이 개정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강제 조항이 없어요. 예. 다 권고 사항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권고 사항이었던 부분들에 이제 강제 조항을 넣어서 실제로 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된 것들은 권고를 받고 있는 기관은 3개월 내에 그 조치 이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보고 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항들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국가가 하라라고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김영희 선생님 시간이 저희가 길지가 않아서요. 미처 못하신 이야기가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첨언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역사 교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제가 매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역사서나 역사 교과서에 이는 아픈 역사가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 이 잘못된 역사는요 거의 없습니다. 네.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역사는요 아픈 역사,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야만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아픈 역사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르쳐야 되고요. 발굴 현장을 교육 현장으로 담은 우리나라의 몇 군데라도 좀 현장으로 건립을 해서 네. 모든 일반인 학생들 다 관람해서 네. 느끼고 네.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마지막으로 심민경 위원장님도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세종에 보관되어 있는 건 국가가 잘 보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게 될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동네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해들이 지역에서 올바로 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실제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아픈 역사,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자학사관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우슈비츠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고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요.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더 잘 꾸며나갈 수 있고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유해는 아직도 다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학살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유족들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 민간인 학살 사건은 서부 경남 그리고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톡 까놓고 톡, 저희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